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중국의 최북단 모허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얼빈에서 비행기 타고 왔고요. 도착하니까 한 10시쯤 됐습니다. 그저께 인천공항에서 하얼빈으로 비행기로 왔습니다. 비행기로 오니까 한 2시간 정도 온 것 같아요. 2시간 반. 현지 시간으로 하얼빈 공항 도착하니까 1시쯤 됐어요. 오후 1시. 오후 1시에 시내로 들어갈까 하다가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로 갔습니다. 물론 저렴한 숙소로 갔죠. 그 마을에서 그냥 빈둥빈둥 하다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냐? 기차로 이 모허라는 도시에 올까 했었는데 여기는 고속철도가 없고요. 그 침대 기차가 있습니다. 거의 한 18시간. 그 어제 오후 한 5시쯤에 출발하는 기차를 탔으면은 오늘 아침에 도착할 건데, 그 침대 기차가 폭신한 침대로 하게 되면은 거의 8만원 뜬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얼빈에서 이 모어까지 오는 비행기 값은 5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어요. 기차로 올까 비행기로 올까. 근데 18시간 19시간 심하면은 20시간 걸리는 기차도 있었는데 그걸 타고 오면 아침에 몰골이 많이 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10시쯤에 모어가 도착했는데 어제 오후에 기차 타고 왔으면 지금쯤 도착했을 거예요. 그만 피곤해서 하루 종일 또 잤을 겁니다. 물론 기차의 침대 기차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타면은 괜찮겠지만 저는 12시간 기차를 타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침대도 푹신한 기차가 있고 딱딱한 기차가 있어요. 근데 딱딱한 기차, 침대 기차도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는데 좀 불편합니다. 1층, 2층, 3층까지 돼 있어서 1층은 그나마 난데 2층, 3층에서 자면은 잠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선택을 해서 왔습니다. 아침 첫 비행기는 가격이 좀 싸요. 그리고 한 오후에 여기 오는 비행기는 가격이 한 8, 9만원 합니다. 좀 희한한 게 중국은 같은 목적지여도 기차나 비행기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차를 타는 거고 시간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비행기를 타는 거죠.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는 청두 항공이라고 이쪽 외곽만 담당하는 좀 저가 좀 소형 항공기가 있는데 탈만했습니다. 그냥 물 한 병씩 주고요. 잠깐 눈 붙이기 일어나니까 도착했더라고요. 모허는 하얼빈보다 약간 더 춥습니다.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현재 온도가 한 3도, 영상 3도. 그러니까 하얼빈은 아까 출발할 때 한 10도, 15도였었거든요. 아직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눈이 아직 덜 녹은 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녹고 있는 중이겠죠. 근데 일기예보로는 오늘 눈이 좀 밤에 내린다고 했는데 밤에는 한 영하 한 5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나와서 조용한 데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골은 아니었어요. 이런 옆에 보이는 건물들도 많이 있고 조금 전에 숙소 근처에는 상가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닙니다. 아침 시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하루 숙박을 하고 내일 북극촌이라는 데 가서 숙박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제 큰 짐을 찾고 다시 하얼빈으로 돌아갈 겁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러시아풍 건물, 러시아가 써있는 데도 있어요. 그 북극촌이 중국의 최북단에 있는 마을이고 러시아하고 접경하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는 영하 한 53도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대요. 지금 4월 달이니까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도 여기하고 좀 기온이 좀 비슷하고요. 유일하게 중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오로라 예보는 없었는데 오로라 예보가 있으면은 작가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조용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시내로 좀 들어갈 부분인데 국경 도시다 보니까 좀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내일 아침에는 7시에 북촌에 가는 버스가 있답니다. 한 2시간 타고 가는데 터미널에 가서 한번 버스 시간도 보고 예약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10,000번만 걸면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 좋습니다. 이 지역에는 미세먼지가 없답니다. 이 건물이 뭔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뭐 시정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청. 조용하네요. 강력한 힘으로 지금의 이 분위기를 바꾸고 발전을 촉진하는 도시, 이런 뜻이네요. 중국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했던 표 쓰는 것처럼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각성하게 올리는 것 같아요. 계단 따라 올라갑니다. 밤에 보면은 이 조명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계단마다 LED 등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도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 광장입니다. 광장. 올라가면 광장이 있죠. 옆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은 있는데 금연. 중국은 담배에 대해 되게 관대합니다. 고속열차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그 침대 기차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핍니다. 그 왜 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담배를 20시간 심지어는 우르무치에서 동북 장춘까지 오는 이틀짜리 기차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담배를 안 필 수 없으니까 피는 것 같습니다. 기차역마다 정차 시간이 15분인데도 있고 5분인데도 있고 심지어는 30분인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우르르 나와서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3시간, 2시간이기 때문에 금연은 하긴 하지만 여기처럼 땅이 커서 이동시간이 긴 경우에는 강하게 금연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아마 금연을 시켜도 플랫폼에서는 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뒤를 봤는데 무엇이가 다 보입니다. 우선 다 올라가서 보려고 카메라를 안 돌렸습니다. 담배 얘기 나도 말았는데 식당에서도 아직 담배 피우는 데 있습니다. 재떨이 주고요. 그 식당에 애기들이 밥 먹으러 옵니다. 저는 못 피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변하긴 변한 게 이제는 버스 정류장 쪽에도 쓰레기통은 있지만은 담배 금지라고 표시해 놓은 데가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위에서 보입니다. 별다른 게 없네요. 그냥 광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어에서 제일 높은 광장인 것 같은데 옆에 좀 조각된 게 있는데 이쪽 지역의 신화 아니면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전 준비 없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보면은 슈퍼마켓 차울스 발음이 맞나? 차울스 란메이 산 특산. 란메이가 블루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이가 딸기를 얘기하고 란은 파랑 색깔. 란메이 그러면은 블루베리. 그 영어식 표현이죠. 민박도 있네요. 민숙. 크게 별다른 건 없고 사람들도 없습니다. 저만 여기 왔어요. 자, 제가 보기엔 저 위에 2개가 있었는데 잠시만 카메라를 당겨 보겠습니다.
저 위에 2개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별이 하나 졌습니다. 좀 보수 좀 하지. 이런 조명이 있네요. 자, 시내입니다. 저 도시가 있고 저 너머는 이 앞에 보이는 거 말고요, 좀 더 가면은 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가 이런 식으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볼만한 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건물이 있네요. 여기 앞에 호텔 좀 전에 봤던 거. 중국 자유여행을 하기까지 저도 많은 용기를 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한답시고 했는데 제대로 잘 못하고요. 아주 짧은 것만 할 수 있고 눈치껏 움직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교통 이용, 식당 이용 이런 것들만 그 시스템 정도만 이해를 하지 말을 능숙하게 할 수는 못해요. 말을 걸었다가 긴 대답으로 돌아오면 더 당황스럽죠. 중국 여행에 필요한 거, 현금을 쓰지 않습니다. 현금 주면 받긴 받는데 거스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페이처럼 여기에는 위챗페이나 쯔부바오, 우리는 알리페이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알리페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쯔부바오 그래야 돼요. 쯔부바오. 그러면 이제 QR코드를 스캔한 다음에 결제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내 신분을 다 집어넣고요. 근데 거기 신분증에 이제 여권이 들어가겠죠. 사진도 찍습니다. 본인 얼굴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쓸 신용카드 또는 그 트래블 체크카드를 연결시켜 놓고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0원이 넘어가면은 해외 사용비라고 별도의 또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200원 미만으로 짧게 끊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단체로 와서 대표자가 한꺼번에 결제하면 비용 많이 올라가겠죠. 각자 와서 각자 계산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일을 위해서 한 100원, 200원 정도의 돈은 가지고 다니자.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 10원, 5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버스도 위챗페이나 쯔부바오로 결제를 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시내버스비가 지역에 따라 달라요. 1원짜리가 있고 2원짜리가 있고, 10원을 집어넣었어. 그럼 9원 안 거실러 줍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서 가면 되지 않냐 하는데 다 스캔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국 여행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페이를 깔아서 와야 된다. 너무 어려워서 못 온다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귀찮아서 게을러서 안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중국은 소매치기 없어요. 이런데 보면은 감시 카메라도 많고 안면 인식이 있어서 금방 잡습니다. 내가 QR코드 스캔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해서 아니면 카메라에 찍힌 걸 봐서 그 사람 인적사항 알고서 조사하면은 내가 어딜 돌아다녔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최고로 안전한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좀 무섭긴 한데 그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건 거기에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쯔부바오 위챗페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지도를 깔아야 돼요. 내가 어디 움직이는지를 알지. 그 지도에 들어가서 목적지 설치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택시를 탈 때도 무슨 택시를 타요. 공항에 내려서. 그래서 내가 가는 목적지 지도에 찍어서 내비게이션 엔터 친 다음에 전화기를 기사한테 주면은 기사가 그걸로 갑니다. 적당히 내려주죠. 지도를 바이두 지도나 고속 지도를 깔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지명에 대한 한자를 약간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그거 깔고만 있으면 여행 다니면 충분히 다녀요. 그
또 더 욕심내서는 거기에 이제 번역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좀 절대 조심할 거. 음성 번역은 하지 않는 거를 제가 강추합니다. 왜냐? 이게 음성 인식 번역이 아직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번역이 잘못될 수가 있어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할 때는 음성 인식을 하는데 거꾸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문자로도 다시 거꾸로 한번 돌려봐요. 맞으면 내가 복사하기 해서 또 다시 보내드립니다. 저는 파파고를 쓰는데, 그리고 또 위챗페이 깔면 위챗이 깔리거든요. 위챗은 웨이신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카카오톡처럼 되어 있는 게 위챗이에요. 이게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번역 기능이 있죠. 숙소에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이제 친구하기로 해가지고서 위챗을 서로 친구 맺기를 합니다. 서로 앞에 있지만은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번역을 누르면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문의사항은 위챗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위챗페이, 쯔부바오페이, 파파고 번역 기능, 그리고 고덕지도나 바이두지도, 이것만 있으면 여행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음식을 시켜 먹지 않으니까 뭐 메이투아 같은 건 깔진 않습니다. 그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기차, 중국 철도 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전화번호가 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되더라고요. 저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영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충분히 표를 끊을 수 있고 취소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트립닷컴에 들어가서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이 단점이 대행 수수료가 거의 10%를 받아갑니다. 너무 비싸요. 기차표가 10% 얼마 되냐 얘기하겠지만은 그 기차표 장거리잖아요. 중국은 기차표가 막 8만원 9만원에, 침대 기차 뭐 잡으면 좋은 기차 침대 기차는 한 10만원 합니다. 그 반환 하면 반환 수수료 10%예요. 대행 수수료가 10%입니다. 거기 또 반환을 하게 되면 또 10% 또 나가요. 그럼 2만원까지 는 겁니다. 그 2만원이 여기서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직접 철도 앱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그런 거 없어요. 대행 수수료 취소도 금방 할 수 있고, 아마 그 변경 횟수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저는 한 번만 해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래나? 좋습니다. 谢谢。拿吸管。不要。不要啊。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려고 들어왔어요. 이곳은 베이베이 카페, 유일하게 찾은 카페였습니다. 제가 모어시를 돌아다니다가 커피 전문점을 찾았어요. 커피잔입니다. 모어흐어 베이베이 카페. 낮이라 손님이 없어요. 지금 날씨가 좀 흐렸는데 눈 예보가 있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2층에서 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사장님이 촬영을 하랍니다. 많이 좀 홍보해달라고. 커피 한 잔에 20원, 우리 돈으로 한 4,000원. 한국보다는 약간 싸거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커피 맛있네요. 네, 여기서 아침에 7시가 첫 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8일. 어제 모허시에 도착했는데 크게 볼 게 없어서 광장만 좀 몇 군데 돌아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큰 눈이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북극촌을 가는데 아침을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은 현지에서는 먹는 음식이 좀 약간 좀 유사합니다. 두유라든지 이오티아오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짜오즈 이렇게 만두죠. 그런 걸 먹는데 아침 식사는 식당을 하나 봤어요. 거기서 그거를 먹고 짐을 정리한 다음에 버스터미널에 가서 베이지춘 북극촌을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곳이 보시면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고요. 사람도 없어요. 학교가 없나? 오늘 금요일인데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라오의 요티아. 안녕. 招团可以吗？包子油条，在这吃再走，在这吃。对。辣椒油、蒜泥香菜都来嘛， 요티아오 이거, 또프나오 이거. 都吃吧。 라자 오케이. 啊， 식초를 좀 넣어서. 那桌上还有。啊，这块有醋， 네, 요티아오. 够吗？那个。 기름에 튀긴 빵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找个，炸了，你要来几根啊？我来3根吧。拿走。哎，好，来个豆浆，来个粥。 맛있어요. 这姜加不加？ 来一会儿看看，感觉粥是弄的。 방금 튀겨서 이게 부드럽습니다. 단단하지 않고 그냥 빵이에요. 저는 아침 식사로 나왔고요. 총 3.5원입니다. 700원. 또프나오. 예. 순두부에 양념 뿌려 먹는 거고요. 요티아오. 기름에 밀가루 반죽을 튀긴 겁니다. 근데 금방 튀겨서인지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좀 가끔씩 보면은 오래되었거나 그 전날 거 먹으면 단단합니다. 물론 기름도 변해서 몸에 좋지 않죠. 냄새도 나고. 따뜻하게 먹었습니다. 3.5원. 되게 저렴하네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 괜찮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거 말고 찬물에 계란 삶은 거 있고요. 그리고 고기가 들어있는 전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물, 두유가 있죠. 이렇게 넓은 중국 땅에서 이제 음식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거 보면은 약간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손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따져, 쩔. 그러니까 영어로 for here to go. 여기서 먹을래? 가져갈래? 중국말에도 따봐, 따져, 따봐. 포장할래? 쩔. 여기서 먹을래? 좁은 데긴 하지만 거기서 먹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싸갖고서 들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전 다시 숙소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 좀 진눈깨비 내리는데 좀 우산을 쓰고 버스터미널로 가야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을 커민짠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한 10분 걸릴 것 같아요.现金还是微信？啊，微信。
농촌 마을에 왔고요. 뒤가 경찰서입니다. 그 외국인은 경찰서에 와서 등록을 해야 된대요. 들어올 때 버스에서 내려서 표를 사고 경찰서에 와서 지금 신고를 하고 숙소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헤맬 것 같아요. 북극촌 마을에 들어와서 숙소를 가고 있습니다. 베이지춘이라는 곳인데 중국에서 최북단 마을. 자, 모어에서 10시 반 버스를 탔어요. 타고서 1시간 오니까 갑자기 내리라고 합니다. 표를 사오라고 입장료 표를 샀어요. 한 35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35원이 아니라 10원쯤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거주하는 날짜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니 어디서 오늘 잠을 자냐, 며칠 자냐 물어본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탔어요. 타서 이제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중심부 종점이 어디냐면 최북단 우체국이에요. 그러니까 우체국 앞에서 내렸습니다. 내일 그 앞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모어로 돌아가야 되죠. 경찰서를 가라고 해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 또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자냐, 며칠 있냐, 혼자 왔냐. 물론 저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5분 정도 등록을 하고서 오케이 해서 나왔습니다. 숙소는 여기서 한 500m 떨어진 유스 호스텔입니다. 거기에서 짐을 풀고 이 마을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어제 여기도 좀 짓는개비처럼 눈이 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녹아서 멀쩡한데 바람이 없습니다. 공기가 시원하고 도시가 되게 조용합니다. 보십시오. 차도 없고. 여기 보니까 관광차가 24시간 순환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알아보고서 다니던가 아니면은 디엔동, 전동 스쿠터를 임대를 해서 한번 돌아보든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4km? 5km 왕복? 이거 하면은 메인은 다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가벼운 배낭 메고 트레킹, 아니 산책하듯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돌고 보니까 아까 그 중심부에도 식당이 좀 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그런 다음에 내일 아침에 모허시로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 버스가 9시에 있고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제 비행기를 타려면 9시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모어에 가면 10시. 모어에 가서 또 시간이 한 3시간이 남거든요. 공항까지 가면 뭐 10분. 비행기가 4시 5분이니까 2시까지 가면 한 3시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마땅히 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1시 반 버스를 타고 가면 1시 반 버스 타고 가게 되면은 제가 비행기 시간이 아슬아슬합니다. 뭐 숙소에 제가 짐을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세밀히 시간을 확인해 본 다음에 버스 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가 이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되게 조용한 마을이고 그 작은 마을에 단층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관공서만 좀 높은 2층, 3층 건물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 건물, 이런 나무 건물, 이런 것만 있어요. 방송에서 나왔던 중국의 시골 풍경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에 여행을 오면 관광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런 마을은 볼 수도 없고 본다 해도 살짝 지나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와서 한번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 보는 것 같아요. 옥수수밭도 있고 장작도 있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것보다 재밌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숙소 가서 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소에 왔는데 한국에는 처음이랍니다. 분명히 제가 이 에이전시 트립닷컴에서는 1인실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숙소 사장님 쇼지에 핸드폰을 보니까 침대 한 개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중국 여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방을 같이 쓰게 되는데 제 머리가 지금 하얗지 않습니까? 여기도 장유유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창가 쪽 저한테 주고 자기는 안쪽에서 자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심심하지 않고. 이거는 트립닷컴에 지금 컴플레인을 제기해봤자 환불해 줄 거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된다고 해도 제가 또 숙소를 또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냥 하루니까 그냥 자는 걸로. 하루 숙소비가 13,000원인가 12,000원인가 했어요. 싸면은 다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올 때 입장표를 샀는데 그 표에 나와 있기로는 정해진 관광 루트로만 다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금액이 35원인 이유는 하루기 때문에 35원이에요. 이틀 자면은 2배가 되겠죠. 그 시스템을 제가 조금 전에 이해를 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늘이 파랗지는 않습니다. 1월 달에는 엄청 추워서 창문마다 다 비닐을 쳐놨는데 좀 답답한 모습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을이 아주 조용합니다. 보니까요, 다 이런 식으로 건물이 있고 저 뒤에 보면은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숙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숙소를 짓는 것 같습니다. 신식 건물이 되겠죠. 저게 다 지어지면 이 동네에 있는 민박들은 좀 밑으로 전락이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겠고 저쪽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쪽 인근이나 흑룡강성, 해이룽장성 사람들만 차를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먼 데서는 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흑룡강성이냐?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이름이 흑룡강입니다. 중국말로 해이룽장. 근데 러시아에서는 아무르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룡강성. 좀 말이 좀 어감이 무겁고 어둡게 들리기도 하지만 지명을 딴 이름입니다. 그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我在北极村段想里. 나는 북극촌에서 너를 생각해 라는 뜻입니다. 중국 어느 지역을 가면 항상 그 지명을 집어넣고 너를 생각해 요 문구가 항상 이정표에 붙어 있습니다. 되게 깨끗해요. 쓰레기통도 많이 있고 청소도 수시로 하고 농촌답지 않게 되게 깨끗합니다. 저 앞은 쪽에서 좀 광장이라고 써서 와봤습니다. 저 산 너머가 러시아입니다. 강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전 저기를 한번 가볼게요. 이런 오토바이도 빌리는 데가 있는데 타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칠성광장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별장처럼 리조트처럼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광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96이 뭘 의미하는지는 내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민박집,
민수, 빈관, 조디엔, 뭐 이렇게 저기 보면은 광장 같은 것도 있고요. 세종문화회관처럼 생긴 건물도 있습니다. 저 뒤에 강 건너가 러시아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흑룡강, 아무르강.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 강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북극해로 나갑니다. 중국 뭐흐어 써있죠. 다 얼었어요. 모시 민정국 북극촌 혼인 등기처. 결혼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 결혼했어요 하고 등록을 하는 건가? 아, 여기에서 청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지역인가 봅니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저 건너가 러시아입니다. 여기 보면은 극광지연, 극광 지연. 혼지, 1년은 혼지, 승지, 피역지. 아, 이게 그겁니다. 결혼 1주년 되면 선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 때는 종이를 주고 2년 때는 뭐 저기 뭐예요? 모르겠고 3년에는 가죽으로 된 거를 선물 주고 4년째는 과일을 주고 5년째는 나무로 된 선물을 주고 6년째는 도자기 같은 걸 주고 7년째는 손을 준다는 반지를 준다는 얘기인가? 8년째는 저기 구리할 때 동자인데, 아, 도자기 여기 또 있네. 도기를 주고 10년째는 모르겠습니다. 11년 12년 되게 비단이란 뜻입니다. 비단. 13년 화비엔 꽃, 14년 때는 상아, 15년은 수정, 17년에는 보석람, 파란 보석이 있나? 파란 보석이 뭐 있죠? 란, 인송석, 주모, 저게 무슨 자지? 기와? 아니야, 저게 자기, 기와, 도자기, 묘안석, 21년. 청동, 모르겠어요. 태운, 은, 보석, 홍목, 정향, 밀동, 복숭아, 진주혼이라 그러죠. 진주혼. 청금석, 석훈, 호박, 모르겠어요. 무슨 자지? 홍보석, 황동혼, 금혼. 아, 50년 되면 금혼식이라고 얘기해. 55년 되면은 비취혼. 무슨 혼인지 모르겠고. 성채란보석. 70년 되면 백금혼이라고 해요. 70 되면은 백금. 머리가 백발이 되죠. 네. 헤엄쳐서 건널 수도 있는 중국, 러시아 국경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칠성광장, 극광장. 넓은 광장이고요. 너무 추웠다가 더웠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이 많이 좀 깨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흑룡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 크게 볼 거는 없는데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은 군무하기에 딱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물도 보이고요. 저는 무엇이 북극촌 마을 칠성광장 북극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강을 따라서 돌면은 이것처럼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좀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 좀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도 우리가 보는 소나무하고 좀 달라요. 하늘은 구름이 껴 있습니다. 흐려지는 게 아니라 맑아지는 중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당과 정부와 군인과 경찰과 기업과 국민이 합심을 해서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뜻입니다. 네, 메인 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이 강가를 따라서 더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뚝방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약간 강보다는 지대가 높습니다. 민가들이 있고요. 이쪽에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나무로 된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이 있어서인지 생태 연구소도 있어요. 강이 보입니다. 해송이 아니라 강가에 있는 소나무. 그래서 철책이 없는 게 좀 생소하다 그럴까요? 우리는 국경이라고 하면은 철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철책이 없어요. 뭐 서로 우호적인 나라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철책이 없는 것만 해도 미관상 보기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아마 더 추웠을 때는 많이 왔을 텐데 지금은 사람이 좀 많이 없습니다. 공기는 우리나라 이제 꽃바람 불 때, 봄바람 불기 시작할 때 그 정도. 뭐 귀가 시리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손이 약간 시리네 이 정도 온도. 오늘이 4월 18일입니다. 아까 저쪽은 얼음이 다 녹았었는데 위쪽을 가면 갈수록 아직 안 녹았어요. 여기를 경계로 해서 얼음이 녹고 안 녹고가 됐네요. 제가 보니까 한 4시간이면은 강 따라서 주요 볼 수 있는 주요 지에는 다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점점 더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길이 자, 데코로 다 만들었는데 이 데코도 냄새가 좋습니다. 이게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데 흰옥기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최북극점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좀 쉽게 갈 수 있게 다 진흙이고 돌이니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눈이 아직도 저기 쌓여 있어요. 저처럼 걸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4시간 걸릴 것 같고 다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하루에 최소 10,000보, 최고 한 40,000보까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한 32,000보에서 끝나더라고요.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안 녹았어요. 여기에 써 있는 게 몸은 최전방에 있어도 마음은 방중앙으로 향하란 뜻입니다. 21년 7월에 세워놨네요. 그쵸? 애국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 앞에
러시아까지 가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까이 러시아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서쪽에서는 지금 한참 전쟁 중이지만 이쪽 동쪽에서는 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쓰레기가 많이 쓸려 내려가고 있네요. 여기는 다 얼었어요. 저 앞이 바로 중국입니다. 아니,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담배꽁초를 주위에 버리지 마세요. 아름다움은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래도 불을 많이 나눠봅니다.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히노키 냄새랑 이 기분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이 광경은 보여드리지만 냄새는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북두칠성을 형성한 돌입니다. 나무에 대한 좀 전설이 있어요. 행운을 갖다줘 준다는 소나무거든요. 저도 안녕과 행복을 잠시 기도해 봅니다. 이게 나는 얼마나 뚱뚱할까? 비만인지 주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지나갑니다. 이 나무 지나가요. 이 나무도 지나갑니다. 자, 이 나무 지나가요. 이 나무 이 나무까지 지나갑니다. 두 번째 주의 단계. 신체를 좀 건강하게 운동을 하라네요. 여기는 운동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왜 만들어 놨지? 애들하고 놀러 오면 시소? 산림욕장입니다. 여기 와서 피톤치드라 그럽니까?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어요. 냄새 좋습니다. 비싼 사우나에 가면 나는 냄새. 피톤치드. 다 왔습니다. 최전방, 최북단. 베이지춘의 베이지춘 최북단. 다 왔습니다. 잠시 가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원을 예쁘게 꾸며놨죠. 애들 뛰어놀기에 참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골프장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만들어 놓는구나. 이 나무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소나무랑 품종이 달라요. 장자송이라는 품종입니다. 장자송. 약간 좀 달라요. 북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쪽에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걸어가보러. 다시 얘기하지만 냄새 좋습니다. 이건 냄새라 표현하면 안 되고 향이 좋습니다. 저 옆쪽이 러시아.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끝나면은 할 게 없는데 시내에서 혼밥을 해야겠습니다. 막 관광을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앉아서 쉬면서 서로 담소를 나눕니다. 근데 목에 힘주고 배에 힘주면서 크게 대화를 해야 나의 의미가 전달이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히 이게 안 되는 건지, 무한 자신감인지는 또 싫으면 내가 안 보면 되는 거니까 안 하거든. 근데 우리 기준으로 왜 저러지 하면은 서로 불화함만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세계는 하나이긴 하지만 공유되는 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넓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것도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넓게 보면서 넓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 좀 앉아서 배터리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담배 꽁초 버리지 말라며 불난다고 버리지 말라고 표 써놓은 재터리가 있어요. 저걸 없애야 담배를 안 피지. 또 저거를 없애면 쓰레기가 쌓인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잠시 배터리 좀 갈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북단에 있는 지역에 강가의 옆에 있는 일반 평지인데 골프장처럼 잔디가 다 있고요. 이 소나무들이 좀 있고 이렇게 쉴 수 있게 벤치도 만들어 놓고 조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많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따로 있습니다. 깨끗해지라고. 여기가 제일 단에 온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에 꼭 저렇게 저런 걸 만들어 놓더라고요. 멋있게. 저게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해놓은 것 같고, 베이지촌이라고 써 있고요. 길게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걸어가 보겠습니다. 뒤에도 한번 볼까요? 골프 치면 되겠는데요. 하긴 이런 외진 지역까지 골프 치러 오진 않겠죠? 근데 시내에 내가 당구장은 봤어도 골프 연습장은 못 봤습니다. 이 지역에 공장이 없어요. 공장도 없고 농사만 집니다. 그리고 모허시에는 관공서나 은행, 학교, 나머지 다 장사, 그것밖에 없어요. 공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왔던 북극촌 마을도 다 민박, 숙박업 종사를 하고 식당. 제가 보기엔 여기다가 전동 오토바이 갖다 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더 관광지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념물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지금 바람도 이렇게 거의 불지 않습니다. 저기 전방에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한번 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닥에 지도를 그려놨어요. 어디냐? 여기 있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심양, 창촌, 하얼빈, 모허, 베이지춘. 그리고 참고로 이게 푸이엔, 중국의 최동쪽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의 서쪽이 어디냐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싸다 아니고요. 카스란 데가 있습니다. 카슈가르 신장입니다. 신장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파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연결돼 있고 그쪽에 위구르족이 좀 많이 살고 있죠. 저는 저쪽을 가봤어요. 제일 서쪽을 최서단을 가봤고 남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난다오가 해남도 거기에 하이커우 여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최북쪽을 왔으니까 이제 서쪽만 남았죠. 사실 이게 오다가 알았는데 하얼빈에서 후이엔을 가려면은 비행기로 가든가 기차로 가면 됩니다. 기차로 가면은 거의 14시간, 15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후순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자무스로 가서 자무스에서 갈아타고 후이엔을 가면 됩니다. 여기가 최전방. 쟤네들도 저기 전망대가 있네, 러시아 쪽도. 임진각에 온 것 같네, 꼭. 서울을 빌어봅니다.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접경지 북극중 최북단. 강과 산을 보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 건너편이 러시아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흑룡강,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하죠. 중국의 최북단입니다. 현재 여기는 기온이 한 영상 3도고요. 바람은 그렇게 불진 않습니다. 눈도 거의 다 녹아가고 관광하기 편하게 이렇게 데코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 베이지춘이란 마을에서 한 2시간이면 여기 다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4시간이면은 주요 관광 코스를 다 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걷는 게 힘들어서 택시를 대절하거나 관광차를 타고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차를 끌고 주차를 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차해놓은 분도 있는데 지금 뭐 관광 시즌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단속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경계비죠. 이런 길을 봤을 거예요. 백두산에서도 그 조중 북한하고 중국과 경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후에는 훈춘이라는 데를 갑니다. 훈춘이 어디냐면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접경하고 있는 동해는 아니지만 동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갈 겁니다. 방산 풍경구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가도 저렇게 경계비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모하에서 베이지춘까지 일정을 진행을 했고 맨 북쪽 경계까지 와 봤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너무 조용해요. 잠시 후에 시내 중심부로 들어갈 건데 아마 저녁 식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해가 좀 일찍 지겠죠, 한국보다. 그래서 민박집에서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1인실인 줄 알았더니 2명이서 모르는 사람하고 쓰게 됐습니다. 친하게 지내야죠. 나 오늘 코 고는데 큰일 났네. 먼저 자라고 얘기를 하고서 살짝 눈만 붙이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작은 마을에도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네요.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역시 학교 앞에 슈퍼마켓, 식당. 여기가 제일 번화가입니다. 여름이었으면은 야시장에 쓸 텐데 아직 추운 관계로 야시장이 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판디엔, 샤오스. 조그만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게 많이 있네요. 은행도 있고. 세부 은행도 같이 하네요. 쇠페이 여우집, 최북 우체국, 우체국. 자, 저기 하얀색 건물이 경찰서입니다. 여기가 버스 정류장.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응? 들어오면 어떻게? 먹을 것도 없는데. 아침에 북극천에서 출발해요. 모호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호시에서 좀 짐을 정리하고 후렌 공항이라는 그 모호시에 있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4시 10분에 하얼빈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1시간 40분 걸릴 것 같고요. 아직 날씨는 좋습니다. 실외에는 싸늘한데 실내에 들어오니까 좀 땀이 날 정도로 좀 따뜻합니다. 이번에 제가 모호시에서 본 거는 모호시 광장, 그리고 식당, 주위 시장만 둘러봤고요. 북극천에 가서는 좀 북극천 마을 전체 도보로 다 구경을 했습니다. 북극천은 시골이었고요. 숙박도 처음 오시는 분은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만은 저는 너무 좀 중심부가 떨어져 있는 쪽에 숙소를 잡아서 좀 그렇게 100% 만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 버스를 타고 모호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호시에서 이 공항까지는 한 택시로 한 9분 걸리고요. 택시비로는 한 30원 정도 나옵니다. 혹시나 다음에 오실 분이 있으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극천에서 모호까지는 버스로 한 1시간 10분 걸리고 중간에 모호역 기차역에 잠시 정차해서 기차 이용하실 분들은 기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많이 따뜻하다 하는데 여기는 좀 춥습니다. 저도 지금 겨울철 위에 저희 파카를 입고 다녔는데 하얼빈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하얼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